피고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한 판사의 단호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공판 종결합니다. 다음 기일은 없습니다. 증거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그 법정을 이끈 단 한 사람, 백대현 부장판사입니다. 안양고등학교 전교생 1000명 중에서 3년 내내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전설적인 수재. 야, 백대현 부장판사 되게 대단하다 해서 저도 딱 봤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희 이제 고등학교 1년 선배였는데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았죠. 워낙 유명했습니다. 전교에 뭐 항상 뭐 전국 뭐 몇 등 이를 드니까. 안양고 수석이었나요? 그럼요. 네, 안양고 수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에서 10년간 승부를 걸었던 변호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거운 판결을 앞둔 재판장이 된 그 사람. 법조계가 그를 부르는 이름은 백판사, 기록의 귀재입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1977년 서울에서 백대현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다닌 안양고등학교는 당시 경기권 최고의 명문이었는데요. 전교생 1000명이 넘는 이 학교에서 놀라운 전설이 탄생합니다. 바로 3년 내내 전교 1등을 지킨 학생이 나타난 겁니다. 1학년 때도 1등, 2학년 때도 1등, 3학년 때도 1등,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고교 동문인 홍정민 전 국회의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었죠. 천재 형제로 유명했어요. 그의 동생 백대훈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수재였거든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백대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LLM 과정까지 이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백대현은 대한민국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이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기업 소송, 복잡한 금융 분쟁, 국제거래 같은 치열한 법정 실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10년의 경험이 훗날 그를 완전히 다른 판사로 만듭니다. 그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 어디서 시간을 끌고 어디서 승부수를 던지는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그때 화제가 이미 됐어요. 백대현 부장판사 하면서 짤이 돌면서 왜 화제가 됐냐면 그 윤석열 측에 막 따박따박 질문을 했는데 변호인들이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변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저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2015년 백대현은 드디어 판사로 임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시작해서 2017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1년에는 부장판사로 승진합니다. 이른바 법조 일원화 경력 법관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는 점점 특별한 수식어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법조계에서 그를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백판사라는 별명인데요. 이건 단순히 성이 백씨라서 붙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백색, 즉 하얗다는 의미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과 기록과 법리만을 보는 투명함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일단 오늘 증인들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철회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지난 기일에 말씀 주셨는데 취소해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조태열의 연락처도 재판부에 메일로 별도로 제공을 드렸고 이상민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3인 증인 중 최소 2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9일 제출한 약 700여 개 증거 목록 중에 앞부분 헌재와 관련한 180여 개 증거를 12월 22일에 제출을 하였고요. 추후 남은 500여 개 증거도 거의 다 취합하였기 때문에 차주 초 바로 제출하겠으니 별도 서중조사 기일을 잡아서 남은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종립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 기록의 귀재입니다. 실제로 법정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백 판사님 앞에서는 이 증거는 기록 어딘가에 있습니다라고 얼버무릴 수가 없어요. 즉시 정확한 페이지 번호를 찾아내시거든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숙지하고 법정에서 증거 번호 하나하나를 즉석에서 기억해내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판결 철학은 명확합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에는 엄격하게, 권력형 비리에는 단호하게, 법리에는 철저하게 접근한다는 원칙이죠. 네, 되게 원칙적인 분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실제로 그 내란 관련 법이 바뀌면서 중개가 원칙이고, 원래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중개가 꼭 원칙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법적으로 뭐 중대한 사안이니 이거는 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재판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 중개가 웬만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주요 그 타겟이 된 내란 재판부인 그 지기현 부장은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중개를 허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안 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네. 수원지법 안양지원 시절의 일입니다. 75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 그의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는데요. 백대현 판사는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노인과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중대하고 지능적인 범죄다. 그리고 형량을 2배 가까이 높인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양평도시공사 사장이 자신의 자녀를 부정하게 채용한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백대현 판사는 수천 페이지의 채용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공정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고 유죄를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백대현 판사 앞에 역사가 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 3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등이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백대현 재판장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합니다. 재판 지연 전술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역사적인 재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 취재를 허용하고 재판 과정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2026년 1월 16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만료 전에 사법부는 반드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 바로 백대현 부장판사입니다. 안양고등학교에서 3년 연속 전교 1등을 차지했던 전설의 수재, 서울대 법대와 컬럼비아 로스쿨을 거쳐 10년간 대형 로펌에서 실전 경험한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된 후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이름을 알린 법관. 백대현 판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정치를 보지 않습니다. 권력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법전과 기록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백판사, 기록의 귀재, 안양고의 전설, 법치주의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2026년 1월 16일 그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법의 칼날은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 그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